여름철 건강하게 보내기예요. 여름철. 사실 여름철은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나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아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겨울에는 또 아주 춥잖아요. 또 추운 것보다는 난 더위를 좀 견디기가 쉬워. 아니면 나는 겨울이 좋아 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참 이 여름은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보내면 우리가 건강하게 보낼까? 유 대표님부터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한 거 별로 없거든요. 요즘 날이 이제 그렇게 많이 더운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바깥을 뭐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복장 편안하게 하고, 예, 그리고 항상, 예. 그러고 집에서 주로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컴퓨터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게 좀 문제 아닐까, 예, 그게 생각되고,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저도 과식을 하게 되는 게, 그 식구들이 먹는 게 이제 그 뭐 먹고 싶다고 사자고 뭐 이런 거 이제 잘 하니까 사다 놓고, 근데 이제 또 다들 생각보다 그렇게 그 많이 걷어먹질 않아요. 아들은 조금 먹는데, 또 아들은 지 들어오고 싶은 날만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집에 음식이 자꾸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데 또 주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주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걷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먹으니까 조금 이제 저도, 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족발 사놓고, 그래 놓고, 먹자고 다 데펴놓고는 와서 이렇게 들다 보고, 식구들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도 혼자서 또 그거 족발 또 먹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먹는 거랑 운동, 요게 약간 균형이 조금 잘 안 맞는 거, 예,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탄수화물 같은 것도 안 먹으려고 잘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딸내미 갑자기 아빠는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까운 데가 밀숲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밀가루 음식도 또 이제 제가 만두를 좋아하니까, 예, 가면은 이제 만두 또 먹고, 뭐, 그 다음에 먹다 보면 옆에 이제 식구들, 또 제가 원래 국수 좋아하는데, 이제 열무국수 같은 거 이런 거 시키면 또 그냥 막 집어 먹고. 그래서 기절했다가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람 듣고 일어났어요. 식곤증으로. 먹고.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 이제 새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네. 예, 록스반 그거 잘 알람 맞춰놓고 잘 먹고 있고, 예, 다른 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어떻게 건강하게 여름 나셔요? 마이크가 꺼져. 네, 마이크 켜야죠. 네. 아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강영미 선생님이 비문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비문증을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상당히 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 저는 비문증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모기가 날아다닌다 이런 거거든요. 눈을 절대 비비지 말라 그러거든요. 안과에서는 눈 비비는 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각막이 손상된다든지.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뭐 또 불편하면 이렇게 또 손이 가는 게 현실인데, 병원을 어디 동네 안과를 가신 거예요? 동네 안과?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경험이 뭐냐면은, 저도 안과 그러면 이제 다 믿고서 가는데, 부천에 있는 안과는 가보니까 동경대학을 나온 아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분 상당히 좀
근데 뭐 일본 진짜 동경대학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거창에서 이제 주말 부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두 군데서 안과 병원을 다녔죠. 안과 의원을. 근데 거창은 또 연대 세브란스를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안과 전문의로서 믿고서. 그런데 두 군데 다 오진을 하는 거예요. 막 비문증이 심하고 눈이 불편해가지고 한쪽 눈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그 안과 의사도 가서 이렇게 보더니 노안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노안이시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 별다른 뭐 처방이나 뭐 얘기를 귀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창에 있는 그 세브란스 나온 약간 상대적으로 젊은 의사도 이렇게 보더니 노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만 잘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러고서 한 2달을 지냈는데 망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비문증이 심하게 되는 경우는 망막이 얇아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비닐을 당기면은 비닐이 얇아지면서 딱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치는 거라든가 빛이 번쩍거린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망막이 찢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번쩍하는 건 느끼지 못했고, 번쩍하는 건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거고, 갑자기 그냥 눈에 그 천공이 뜨는 거예요. 시커먼 글이 동그란 게 이렇게 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안과에 갔더니 그 세브란스 의사 얘기가 이 동공 확대를 해가지고 이 눈동자를 보니까 망막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위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72시간 안에 수술을 받으셔야 눈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72시간 넘으면 골든타임 지나게 되면은 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창에서 이제 올라와서 수술 받았는데, 절대 이게 심하다 그러면 동네 의원을 가면 안 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을 가셔야 돼요. 조금 거기가 조금 뭐 신뢰도가 높고 조금 오진율이 좀 적을 수가 있죠. 근데 대학병원의 상급병원도 역시 의사라고 하는 게 50%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CT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한 4-5가지 안압이나 시신경이나 여러 가지 굴곡 검사나 하고서는 이제 그 차트를 보고서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뭐 하여튼 실수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두부 쪽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동네 의원에 가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진 않고, 좀 이 경우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 틀려요. 뭐 녹내장, 백내장, 망막박리, 환방변성, 안과만 하더라도 과목 수가 뭐 한 5-6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뭐 거기서 아마 번쩍거리면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망막 찢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자각을 못하고 찢어진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동네 의원에 갔을 때 귀뜸을, 이게 좀 비문증이 심하시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그게 검사가 안 되니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하고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도록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양쪽 의사들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얘기지만은, 그때 동네 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망막박리 전조 현상이다라고 해서 판단이 되면은 레이저 시술을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눈동자를 적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안과에서 가장 큰 수술이 망막박리하고 황반변성 2가지예요. 황반변성은 이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망막은 찢어지니까 실명이 되는 거고, 황반변성은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망막에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 질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망막박리는 게 실명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조언을 해줬으면 수술 안 하고
눈을 연다 그러거든요. 개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안 수술을 못 해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열어가지고, 네, 그죠? 열어가지고 이제 눈을 이제 개안 수술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수술을 병을 한 2달, 3달 만에 병을 키워서 개안 수술을 해서 하여튼 20년을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상급병원을 꼭 가서 좋은 의사를 적기에 만나서 진료를 받는 게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주위에서 병원이니까 잠깐만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는 뭐 어디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그 요양원 현장에서 그 팀장이 일하는 분이 베테랑의 한 20년 현장에서 일하신 분인데 근데 나이가 많죠. 53년생이니까 72이에요. 근데 이 근골격이 있어갖고 양쪽 어깨를 다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요일날 그 시설에서 이 스리퍼나 이 안전화 같은 거 신잖아요. 스리퍼를 신고서 이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넘어지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갈비뼈 5대가 나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갈비뼈가 5대가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름에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걸을 때 저는 자꾸만 발을 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스스로 느껴요. 이게 사람이 발이 좀 이 높이가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 발을 질질 끄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걸을 때나 이런 실내에서 또 걸을 때 그런 그 고무 실내화 신고 걸을 때는 조심한다 그러는데도 겹질려 가지고 이렇게 주춤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하여튼 뭐 걸을 때 하여튼 그 횡단보도나 이 보행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저도 의식을 하면서 하는데 항상 집사람이 이제 제대로 걸으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질질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건강관리는 저는 특별히 이제 나갈 때 선글라스, 모자, 생수 이런 거는 꼭 그저 색에다가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걸을 때 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다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제대로 넘어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제 사전 경고인데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찬물로 목욕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삼복더위에도 더운 물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이거 뭐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물로 못해요. 미지근한 물로 해야 또 시원하다 이걸 또 거꾸로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엔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인다. 이거 뭐 만남의 횟수를 좀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양을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눈 때문에 이제 운전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 걷거나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고서 이제 뭐 목적지가 닿는 데는 승용차 거의 뭐 운전을 안 하거든요. 뭐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뭐 11시에 취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반은 이게 실행률이 지켜지고 있고 반은 또 뭐 12시가 넘고 1시가 되고 막 이래요. 낮잠을 이지만 30분 1시간 자면 좋은데 알람을 2번 맞춰놔도 2시간을 자요. 뭐 또 꺼놓고 또 자.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일하는 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000보를 걸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 몸에 무리가 간다 할 정도로 이제 운백이고 걷기 때문에 약간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1시 전에는 자자 이렇게 항상 그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실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니까 100%가 되기 위해서 올여름에는 11시 전에 꼭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도 인간이기에 오진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뭐 최근에도 제가 그 건강증진연구소에 글 올린 게 대부도에 아는 지인이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력이 이제는 심장 질환, 또 호흡기 질환이 있다 보니까 심장과 호흡기만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식사 넘어가는 통로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거기는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워낙 식도암이어가지고 식사를 못 하셔서 최근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치료를 해도 항암 치료를 해도 그걸 견뎌낼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지금 주사로 정맥 수액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시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고 지금 치료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근데 또 1차 병원이 있고 우리가 2차 병원이 있고 뭐 3차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1차 병원에서 이렇게 3차 기관으로 가라고 또 써줘야지만 우리가 또 가거든요. 아니면 응급실 통해서 가든지. 그래서 조금 정확한 진단을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좀 의심되면 여러 군데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 군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네. 박은서 선생님, 어떻게 건강한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건강한 여름. 일단 더우면 샤워부터 합니다. 네. 만약에 집에 있을 경우에는 열이 오른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냥 바로 샤워를 한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경우는 수시로 한다. 그러니까 체온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막는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일단 양말은 신는다. 이제 제가 어제 그제 3일 동안 이제 전에 2월달 3월 초에 그 대표님한테 개인 강의 받았던 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제가 제 걸로 이제 다시 채널로 해서 옮겨놨는데요. 그때 얼굴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더 훨씬 살이 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가 저 12월 말쯤에 뵀는데 그때가 60대 후반이었거든요. 60 되게만 그거 감춘이라고 애 먹었어. 그 옷 속에 다 감춘이라고. 근데 지금 얼추 그래도 그때 그 체중으로 보이셨는데 지금 전혀 감추신 거 성공 못 하셨는데 펑퍼짐하고 있고 엄청 가렸는데 그때 60 후반 67, 8kg 되게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얼추 이제 50대 중 이렇게 되니까 한 7, 8kg가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이제 드러나는 게 몸에 열이 안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미 갱년기가 지금 시작돼서 하고 중인데도 그런 몸에 열감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입에서 그 소리가 난 너무 좋아 이 소리가 나오고 또 아침에 그 눈물약이라고 있죠. 항상 메말랐어요 눈이요. 근데 원래 이제 제 눈 자체가 좀 촉촉한 눈인데 그때만큼은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으로 차에든 가방이든 어디든 다 그거는 챙겨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눈이 뻑뻑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찾지를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3일 전에 생각했는데 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웃음 얘기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이제 누워서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습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저번에 대표님 기상일지 할 때는 긴장하면서 자는 거예요. 나 6시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하니까 늦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림프 이제 어깨 있잖아요. 누워서 림프 순환을 해요. 어깨만요. 여기하고 팔뚝만 림프 순환을 해서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하고 배꼽 주위에서 이제 시계방에서 돌리는 게 5분에서 한 7분 정도 돌리고 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물약을 먼저 찾는 거,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침대 옆에 눈물약을, 눈이 뻑뻑하니까.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하나는 원시고 하나는 근시예요. 그러니까 밤에 운전할 때도 그렇게 지장이 없고 글씨 보는데도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어떤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안경을 안 맞춰도 글씨 보는데 지장 없고 명암 보는데 지장 없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이제 변화가 몸의 열감이 들쑥날쑥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열감이 오른다. 그 느낌이 싫어서 바로 샤워하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조금 온도도 좀 내릴 수 있으면 제가 좀 내리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여름이 제일 싫어요. 저는 정말 싫어요. 겨울에는 보일러 안 켜도 되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정말 없으면 못 살 정도인데 지금 어저께 열대야라고 하는데 열대야를 모르고 살았어요. 어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에어컨을 켜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괜찮은데 고양이 쟤네가 더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쟤네 더울 것 같아서 켜는데 제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그 지금에 있는 제 몸에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것도 덜 아픈 거예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변화가 몇 개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변화고요. 눈물약 안 샀어요. 항상 그거 약국에서 비상용으로 2통씩 사다 놨거든요. 왜? 너무 급한 거에 뻑뻑하니까 눈 돌리기가. 근데 그게 아예 없어요. 원래 이제 그게 촉촉했던 눈인데 그게 메말랐어요. 완전히 메말랐어요. 근데 림프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거울 보고, 이제 머리가 산발이든 어쨌든 거울 보고, 씩 한번 웃고 이제 제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현상으로 하다 보니, 이것도 림프도 원래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림프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가장 왜냐면 제가 팔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이게 안 올라가서 우식견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율동하니까 됐을 거고 또 치료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누워서 눈 뜨자마자 명상도 아니고 그것 먼저 하고 일어나서 거울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몸에 열을 오르지 않게 먼저 조절한다. 음식을 차가운 걸 먹든지 체온이 오른다는 걸 딱 느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샤워하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나갈 때는 차에 에어컨을 켜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집에 있을 때 제 방법은 체온을 빨리 떨어뜨린다, 올라가기 전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체온을 떨어뜨린다고 했더니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그 냉수 마찰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목에다. 맞나요? 목에다만 이렇게 살짝만.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예전에는 이제 욕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수도가, 툇마루가 있고 수도가에서 진짜 우통을 벗어가지고 더운 여름날에는 물을 끼얹고 이렇게 그랬던 그 옛날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연희 선생님은 어떻게 더운 여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에어컨이 있어도 지금 여름 한철에 한 5번 손님 올 때만 에어컨을 잠깐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제 자체가 원래 에어컨을 싫어해요. 그리고 선풍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몸 자체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꼭 따뜻한 물을 마셔요. 물을 데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아까 박은서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저는 물이 한 2-3바가지만 있으면 돼요. 저는 더우면은 미지근하게 해서 2-3바가지로, 조그만 바가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끼얹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름을 저는
덥고 뭐 이렇게 짜증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더운 거를. 그냥 편안해요. 그냥 물만 한 두세 바가지 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수도세도 조그맣게 나와요. 저렴하게. 예. 근데 이제 제 남편이 혈액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남 세브란스를 제가 이제 한 8년 8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 항암 그 조제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새벽에 5시 반이면 집에서 정말 못 일어나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약 시간에 맞춰서 맞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거를 들었어요. 이제 세브란스에서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입원해 있을 때.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했냐면요. 그 주로 항암 치료하고 암에 걸리신 분들. 근데 정말 공단이 많은 저 지방이 있잖아요. 경상도 같은데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원, 이렇게 포항, 그 공업단지가 발달한 데일수록 암 환자가 거기서 다 오셨고, 전라도는 조금 개발이 좀 덜 됐잖아요. 개발이 덜 돼서 그런지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저희 방에 암 환자가 엄청 많이 와서 바뀌었는데도 전라도 분 딱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은 암으로도 오지 않고 그분은 목 디스크 수술하러 왔대요. 그러니까는 전라도 분은 암 걸리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연대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시던 이제 원로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연대 의사들이래요, 다. 그런데 저한테 요 부근에 먹을 게 뭐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식 백반집을 알려드리니까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같이 가서 밥 먹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 항암이고 하면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알려주면서 같이 갔는데 저희가 돈을 정말 내야 되잖아요. 저희는 두 식구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이 싫어하는 거는 뭔 줄 아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게 가장 차가운 음식이래요. 얼음, 뭐 이런 거. 차가운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한 그 결과가 남편들, 뭐 부인들이 주로 잡수는 게 얼음을 달고 살았대요. 냉장고에 얼음이 떨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진대요. 자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이 걸렸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 저희 집은 얼음도 없어요. 암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암이 좋아하죠. 찬 거를. 그러니까 암이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네, 네, 암이 좋아하는 게 아주 차가운 걸 좋아하니까 어머. 저희 집에는 남편이 얼음을 다른 거는 없어도 얼음은 이만큼씩 얼려놨어요. 항상.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대여섯 잔이 뭐야 엄청 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모친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렇게 숭늉을 해서 꼭 그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찬 거는 먹지 말아라.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찬 거는 안 좋다고 그랬다 해서 제 몸보다는 조금 높은 36.5도 맞추든지 그 위에로 먹으라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따뜻한 물 먹고 혹시 물을 준비 안 했을 때 이렇게 편의점 가서 물 달라고 그럴 때 냉장고에 넣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새 갖고 다니면 막 미지근해지고 뜨뜻해져요, 정말. 그러면 그때 이제 먹어요. 예, 그리고 저는 찬 거를 제가 될 수 있으면 멀리 해고, 지금도 국 같은 것도 팔팔 끓여서 좀 식은 다음에 먹고 그래요. 그것도 식도에 뭐 암에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 저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물로 그렇게 두세 바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할 정도고요. 정말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 또 수건에다가 물 이렇게 묻혀서 정말 더울 때는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 식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어떤 지인 동생을 또 만났어요. 이제 보험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 동생이 자기 남편도 신장암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이 또 무슨 젊은데도 전립선암을 또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에 그건 한 280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전립선이 최고로 났는데 그 선생님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몇 년,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는 2, 3년, 남편 계실 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면은 우리 남편도 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 의자에다가 중력으로 뭐 해서 그 2분 동안 쪼여요. 그 의자에 한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의자 이렇게 둥글어요. 그러면 다 등만 보고 넓은 데 가서 50명이 쫙 들어가면 22분 동안 째이고 그런다고 그 신문에도 났었는데 엄청 비싸대요. 1억이 넘는 돈이라서 지금 세브란스에서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병원비가 조금 조정을 좀 한 다음에 이제 할 거다 했는데 지금 6천만 원이래요. 그거 하고 오신 분이 전립선은 그냥 완전히 그냥 칼 하나 대지 않고 항암 그것도 안 하고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이웃 그 어떤 어르신도 전립선으로 고생했는데 그게 나았다고 그걸 했다고 하면서 그거 아냐고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됐냐고 그러더니 언니 지금은 돈만 있으면 100세 120까지 살아. 그 6천만 원 주고 그거 쪼이고 오셔서 지금 그게 벌써 2, 3년 됐나 봐요. 그렇다고 지금도 280명 정도가 지금 대기 상태인데 간암, 전립선암, 그 위암 이런 게 다 암세포를 죽여버린대요. 그걸로 그냥 쪼이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알약으로 또 한 알 먹는 알약으로 또 그렇게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으로 암도 다 정복이 될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도암도 혹시 되는지 그거 이웃에 사시는 그분한테 한번 세브란스 좀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세브란스 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 어디래더라 기장에다 서울대에서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한대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세브란스만 있어요. 그런 좋은 정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에도 나서 봤는데 그런 걸 이제 지금 접하고 또 낫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일본은 벌써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친구가 한독약품 다녔는데 간암이었어요. 근데 3천만 원씩 일본 가서 2번 하고 왔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한 7년 됐나 봐요. 젊은 친구인데.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더운 거를 뭐 느끼지 못해요. 다른 분들 덥다고 그러는데 전 나갈 때도 30 몇 도래도 헉헉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걸어 다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위도 식히는 게 가장 좋죠. 너무 현대 에어컨이라든가 너무 강하게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차가운 것이 암세포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아시는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항상 겨울에도 아를 드셨어요.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차가운 걸 드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차가운 건 몸에 안 좋은데 왜 겨울에도 차가운 걸 드시지? 뭐 이랬거든요. 카페 갔을 때. 근데 그렇게 차가운 거를 즐겨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강영미 선생님, 네, 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저는 더운 여름에도 뜨아를 먹습니다. 뜨아. 그래서 늘 보온병을 365일 가지고 다니고. 근데 제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좀 심해졌지만 제가 이렇게 산후풍 때문에 바람을 못 쐬거든요. 선풍기랑.
근데 이제 올 여름에 제가 좀 체중이 증가해서 그런지 바람을 쐬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그래서 잘 못 탔거든요. 이제 에어컨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올 여름 굉장히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가 하여튼 손발도 좀 따뜻해지고 이래서 그렇고 저희 어렸을 땐 정말 그 백연 선생님처럼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에어컨은 이제 1년에 몇 번 안 트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대신 바깥 온도가 28도보다 높으면 에어컨을 켜는데 기본 설정 온도가 28도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옆에 있는 사람만 좀 시원해요. 그래서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예. 저랑 자리 바꿔요. 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그냥 몸에 닿는 것도 좀 안 좋아해서, 예, 얼음은 거의 이제 저희 집에는 얼음 안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도 물이 없어요. 예. 워낙 저도 그렇고 약간 그 대장이 이제 좀 예민해서 배탈이 많이 나거든요. 온 가족, 저희 딸하고 저하고. 그래서. 지상이는 얼려놓고 먹잖아. 예, 그쵸. 그런데 이제 좀 예민한 저는, 얼음을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다만 저는 이제 햇빛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예, 자외선을 좀 쐬거나 이러면은 피부가 한 반나절 지나면은 바로 그냥 너무 가려워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고, 그래서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착용하고, 모자 써야 되고, 긴팔 입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워낙 좀 활동량이 좀 적으니까, 땀 같은 거는 뭐 여름에도 땀이 좀 안 나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수영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지난주부터는 그 수영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참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혈액순환도 그렇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을 에어컨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실 저는 결혼하고도 솜니부를 덮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남편은 열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아주 저온으로 떨어뜨리니까 저는 이제 신혼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솜니부를 덮고 막 이렇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온도가. 근데 이제는 딸이 시집간 다음부터는 제가 독립을 했잖아요. 제 방을 딸 방으로 이전해 와가지고 저는 사실 임신을 했을 때도 아주 무더운 날은 방바닥에서 자요. 그 방바닥에 약간 찬 기운 그거를 하면서 선풍기를 이렇게 작게 틀면은 그 자체로 더위가 식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더운 날은 방바닥에서 맨 땅에서 자요. 근데 그게 몸에 배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워낙 여름이면 요를 깔고는 못 자요. 더워서.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서 자면은 그 찬 기운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는 자세를 움직이지 않으면 또 거기가 뜨뜻해져요. 그래서 자세를 또 좀 움직이면 또 바닥이 찬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항상 그 자연스러운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편한 것들이 많죠. 뭐 자동차, 에어컨, 뭐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이제는 좀 견뎌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더운 여름날이라도 그냥 뭐 더우니까 잘 지내자 이러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풍성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백연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유영진 선생님은 대표님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무더운 여름날을 또 잘 견뎌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네네. 감기 같은 게 혹시 오잖아요. 그럼 병원을 안 가요. 모친 계셨을 때도 병원에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모친을 38년 모셨거든요. 네. 돌아가신 때까지 제가 다 해드렸는데, 막내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게요.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되니까 하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갔어요. 네. 거기가 병원이에요. 저는 갔다 오면은 없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요. 네. 지금도 이러지 않으면. 그거는 저랑 뭐 맞네요. 저도 거의 안 가요. 사실 그 감기 증상이 심하면 저는 판콜 A를 그냥 그것만 먹고 조금 3, 4일 지나면은 또 그냥 괜찮아지는 것 저는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네.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먹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 시간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과일이 있죠. 네네. 과일을 그러니까 야채하고 과일이 있을 때는 과일부터 드시래요. 근데 당 때문에 과일을 못 먹는다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마시고 과일로 매 끼마다 한 300g에서 500g 정도는 먹어야 된대요. 밥 식사 전에. 그걸 잡수시는 거는 과일이나 야채로 배를 일단 다 1차적으로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탄수화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당이 오는 거지 절대 과일로 당이 오르지는 않는데요. 많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말씀대로 정말 제가 시도를 항상 저는 과일 먼저 먹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일을 조금 늘려서 더 먹어보니까 밥을 많이 먹겠다고 한 공기를 푸면 한 공기를 다 못 먹어요. 2숟갈 정도 들어가면 여기가 다 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체중이 조금 한 3kg 뺀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바지가 이렇게 옆에 쥐어서 꼬매놓은 바지를 지금 다 면도칼로 뜯어갖고 입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밤에 저녁에는 5시 이전에 삶은 계란 하나, 감자 2개, 야채하고 과일 조금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먹고 있는 지가 2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지가 다시 조금 이제 헐렁헐렁 하려고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뭘 먹든 조금 소식하면 체중은 빠져요. 근데 이제는 그 소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가 아주 여성분들의 그 영원한 숙제, 또 다이어트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제가 어저께 38살 때 입던 옷을 입고 갔다 왔어요. 네네. 장례식장에. 네네.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찌면은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은 이 체중이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신경 쓰고 조금 그렇죠. 자꾸 건강도 또 좋아지고. 그렇죠. 네. 기본이죠. 적정한 체중이 건강의 기본이다. 자기 키에 맞는 체중.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문이 닫힐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